네, 안녕하세요. 루크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은요, 탁구닷컴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까지 타국에 계시다가 넘어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눈이 좀 감겨요. 지금 그래서 이쁘게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탁구닷컴에 온 이유는요. 예. 여러 새로운 뉴스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고 사실 첫 이제 인터뷰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 내용도 좀 준비를 해서 미리 조율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오늘 막상 와 보니까 정말 잘 왔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사장님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는 그 바토스 라켓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토스 라켓을 출시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쳐봤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찍어도 보고 뭐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요. 사실 그 넥시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대놓고서 이제 넥시 팬이라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했지만 이 프로토타입에서 굉장히 좋았던 라켓들이 실제 출시됐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어요. 근데 바토스는 반대로 쳤을 때 너무 무난하고 조금 개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막상 나온 것을 제가 쳐보고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친 공을 많이 받아보니까 이 라켓 진짜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켓 진짜 좋다, 이 라켓 정말 최고다 라고 이제 뭐 탁구닷컴 쪽이나 사장님을 통해서나 저희 뭐 운영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라켓의 진가는 지금이 아니라 치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이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딱 해주셔서 그게 뭘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떠들었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 바토스에 대한 좀 설명과 그리고 이 바토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 호칭은 이제 오스카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오스카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토스 라켓은 처음 치자마자 좋은 라켓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치자마자 좋은 라켓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이 라켓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제작을 안 해왔었죠. 그런 여러 라켓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전 림바 표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림바 표층 그러니까 림바 표층 라켓을 만들 때 항상 조심해서 만들어요. 왜냐면 스티가에서 워낙 많은 림바 표층으로 좋은 라켓을 만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티가에 겹치지 않도록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레이트 그 카본 재질을 사용해서는 이미 뭐 오스카 때부터 많은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아들레이트 카본 재질에 상당히 이제 저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림바 표층의 아들레이트 카본으로 라켓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그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복합 소재를 사용할 때는 이 복합 소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라켓의 그 최종적인 성격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복합 소재를 대부분 다 이제 울림을 줄이고 그리고 단단한 그 타구 감각을 만들면서 스피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보다는 회전을 좀 더 많이 주고 공을 깊이 잡아주면서 그 스피드를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티가라는 브랜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일 거예요. 스티가는 항상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회전을 많이 생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다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써왔던 그런 그 일본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그런 블레이드 특성이죠. 그것을 조합하면 좋은 라켓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품화하기에는 넥시답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토스에서 가장 넥시다움을 발견을 했고요. 사실 지금 오스카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림바 표층은 대대로 이 스티가에서 워낙 잘 사용해왔던 이제
재질이고 근데 이 제작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림바를 사용했음에도 표면 마감이나 어떤 이 두께나의 차이는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스티가에서는 계속 이제 림바를 잘 사용하다가 다이너스티 카본이라는 라켓에서는 코터를 사용하고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이제 다양하게 추구하는 반면 이 탁구닷컴에 속해져 있는 이 넥시라는 브랜드는 오히려 기존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림바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아릴레이트 카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일본의 모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아릴레이트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이유는 그 아릴레이트로 많은 선수들이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 라켓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강한 타구를 하였을 때는 쫙 달라붙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타구했을 때의 기본 울림이 확 죽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남아있다. 이게 이제 잔진동이라기보다는 요 감이 살짝 남아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확 하고 죽는다면 이거는 살짝 남아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 라켓을 이제 뭐 비스카리아 같은 그런 라켓을 사용했었던 사람들이 바토스를 갖다 사용했을 때 큰 위화감 없으면서 감각 좋고 좀 다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좀 하드한 러버와의 조합에서 도리어 피드백이 더 좋다라는 이제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바토스를 이 라켓 좋은 라켓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데 사람들이 먹먹하다라는 그 아쉬움을 채워준 라켓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오래 사랑받을 라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업 비밀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특수 소재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라켓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타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아릴레이트 라켓과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제품 소개글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비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넥시 라켓을 만들면서 접착제를 어떤 걸 쓰느냐, 또 그 접착제의 도포량은 어느 정도 하느냐, 그리고 접착제의 종류도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초에 오스카를 제조할 때부터 오스카와 한니발을 만들 때부터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복합 소재를 썼지만은 여전히 목재 순수 합판 같은 타구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타구 감각을 구현할 수 있는 접착제를 신경을 많이 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마스사 제품들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다마스사 제품하고 저희 거는 구성이 같아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마스사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 다 글에 쓴 내용입니다. 제품에 대한 어떤 그 플레이어가 느끼는 감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완성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뭐 이런 쪽에. 그런데 이제 그런 내구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구 감각이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은 양의 접착제가 들어가면 접착제가 들어간 만큼 플라스틱 같은 타구 감각이 생긴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복합 소재는 원래 그 섬유예요. 섬유인데 섬유를 접착제를 발라서 열에 의해서 찌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플라스틱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얼마만큼 적절한 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공적인 타구감이 강해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마스사의 블레이드들은 굉장히 튼튼해요. 네, 맞습니다. 튼튼하고 인정하죠. 튼튼한 만큼 타구 감각이 손실이 되죠. 그런데 이제 넥시는 그런 방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목재의 차이인데요. 중심층이 좀 다르죠. 중심층이 저희가 넥시에 쓰는 그 중심층은 경쾌하면서 타구 감각을 살려주는 중심층을 주로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재가 아무래도 다른 그 여타 브랜드와 좀 다른 타구 감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라켓이 조금 독특한 게 이 메이즈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동호인의 글로 이 구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메이지보다 더 잘 나가고요. 그리고 이 비스카리아라는 그 라켓의 전통적인 어떤 ALC를 대표할 만한 라켓과는 감각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이게 부드럽다는 게 휘청인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감각 터치감이 살짝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울림 자체가 이 합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울림 자체의 피드백이 더 좋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스카리아를 쓰셨던 분들이 우선 뭐 그 외에 여러 이제 다른 종류들, 똑같은 구성의 다른 종류들의 라켓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카리아를 쓰셨던 분들의 가장 큰 이제 추가했던 이유는 그립, 두툼한 그립을 원하였는데 우선 바토스가 두툼하고요. 기본적으로 두툼하고 또 하나는 비스카리아류 같은 경우에는 하드한 최소 47.5도의 스폰지를 쓸 때에 피드백이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50도까지도 이제 고경도의 선수들에게 맞추는 그런 러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바토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47.5도에서 극강의 밸런스를 주지만 하지만 소프트한 것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이 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비스카리아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프트한 러버를 쓰면은 그 먹먹함이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에 비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지금까지 뭐 그런 걸로 사용을 하였다가 요런 이제 라켓을 딱 쳐봤을 때 이렇게 괜찮다. 마치 오래 전에 좋은 질로 만든 그런 특수 소재 라켓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통하는 면도 있지만 어떤 완성도 부분에서 좀 더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토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바토스가 뭐 처음에는 뭐 처음 쳤을 때는 뭐 별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많이 쳐본 것은 아니고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을 많이 받아보면서 이렇게 정말 좋다라고 느꼈고 근데 이 오스카님은 이거는 처음 쳤을 때보다 치면 칠수록 좋아지는 라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저희 카톡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라켓은 사실 비슷한 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티가적인 감성에다가 일본 브랜드의 스피드를 덧붙인 하이브리드적인 블레이드죠. 역시가 항상 추구하는 그런 뭐 특유한 감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피드를 위주로 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스피드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고 또 합판류의 회전 위주 또는 뭐 감각 위주의 라켓을 치시는 분들은 감각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그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글을 보고 이렇게 느끼셨구나. 근데 왜냐면 그분이 이제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코르벨 라켓하고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 특수소재 블레이드하고 목재로만 만든 라켓하고 비교가 하면 그렇죠. 좀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네거티브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고. 거꾸로 볼 수도 있죠. 이제 말씀하신 건 저는 그 거꾸로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카본 라켓 또 단단하고 잘 나가는 라켓을 쓰면서 회전이 더 있으면 좋겠다, 감각이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토스가 바로 마음에 들 수가 있고요. 또 거꾸로 보면은 합판류를 쓰면서 이 합판류의 감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회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스피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파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바로 바토스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에서 절대 다수가 어느 쪽에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수의 분들이 이런 류의 거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류가 보이지가 않겠죠. 지금은 이런 류가 없기 때문에 낯설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 라켓이 그 중간 지점에서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토스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판류에서 새로운 라켓이 왔으니 실험적으로 이 라켓을 써봐야겠다라는 분에게는 약간 제가 뭐 자신이 원하였던 그런 라켓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류인
어떤 일본의 ALC 라켓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라켓이 굉장히 좋은 라켓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동종의 그 종류의 그 라켓들에서 넘어오기 좋은 라켓이지 어떤 다른 그런 구성이나 다른 재질의 라켓에서 넘어오기에는 이 라켓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기존 라켓들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한 뭐 여전히 뭐 그런 특수 소재의 라켓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토스 같은 경우에 저는 오래 전서부터 아크라시아를 비롯하여 아릴레이트류 카본의 라켓을 계속 써왔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일본의 브랜드들의 그런 ALC 라켓들도 써온 입장에서 이 라켓이 잘 만들었다. 굉장히 평범해서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그 편함이 결국은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였던 그런 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